우리는 기계에게 구걸하게 된다. 2014년 초 신당동의 작은 점집 김수영 무당은 2년 동안 매일 밤 똑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텅 빈 거리를 걸었고 사람들은 모두 집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 게 아니라 움직일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악몽으로 치부했죠. 하지만 꿈은 점점 선명해졌고 어느 순간부터 그녀는 꿈속에서 날짜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2027년, 2030년 그리고 그 해들마다 거리는 더욱 텅 비어갔고 사람들은 더욱 깊은 침묵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를 잃는 게 아니었어요. 일 자체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본 미래는 전염병도 전쟁도 아닌 제3의 재앙이었습니다. 바로 기계가 인간을 대체하는 시대, 그리고 그 시작은 2016년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녀의 말을 미신으로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말부터 이상한 징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업들의 대규모 감원 사무직 채용 중단, 의사들조차 불안해하기 시작한 인공지능 진단 시스템, 그리고 거리에는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서성이기 시작했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사람들. 김수영 무당이 본 꿈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경고의 입구에 서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과연 이것은 정말 예언일까요? 아니면 우리 모두가 외면하고 싶었던 현실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것일까요? 지금부터 우리는 김수영 무당이 본 미래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미래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깝고 훨씬 더 냉혹합니다. 김수영 무당이 꿈에서 본 첫 번째 장면은 거대한 유리 건물이었습니다. 그것은 한때 수천 명이 근무하던 오피스 빌딩이었죠. 하지만 꿈속에서 그 건물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색상 위에는 컴퓨터가 켜져 있었고 화면에는 끊임없이 데이터가 흘러갔습니다. 회의실에서는 프레젠테이션이 진행되고 있었지만 발표하는 사람은 홀로그램이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사람들은 해고당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거죠. 2016년 1월 한 글로벌 컨설팅 회사에서 충격적인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인공지능이 사무직 업무의 50%를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문제는 단순 반복 업무가 아니었습니다. 보고서 작성, 전략 수립, 심지어 의사결정까지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2016년 3월 국내 대기업 한 곳이 사무직 인력 30%를 감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구조 조정이었지만 내부 문건에는 다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인공지능 도입으로 인한 인력 재편, 그리고 그 문건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김수영 무당은 이 시기를 두고 첫 번째 파도라고 불렀습니다. 사무직이 무너지는 파도. 그리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첫 번째 파도는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두려운 그는 두 번째 파도입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건 이 재앙을 막아야 할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김수영 무당이 꿈에서 본 장면 중 가장 분노스러운 것은 청와대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텅 빈 책상이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거대한 회의실을 보았습니다. 벽에는 AI 대응 전략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지만 테이블 위에 문서들은 먼지만 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2024년 이미 전 세계는 AI 혁명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국가 AI 전략을 수립했고 중국은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습니다. 일본은 재교육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확대했고 유럽은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무엇을 했을까요? 김수영 무당은 꿈에서 봤습니다. 정부 관리들이 회의실에 모여 있었지만 그들은 서로 책임만 떠넘기고 있었습니다. 기획, 재정부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고 했고 고용노동부는 예산이 없다라고 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 중이다라고만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정작 대통령은 다른 곳에만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외교, 정치, 공방, AI는 우선 순위에서 밀려났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아예 의제로 다뤄지지도 않았습니다. 2025년 어느 날 한 공무원이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2026년부터 AI로 인한 대량 실업이 시작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하지만 그 보고서는 설랍 속에 처박혔습니다. 왜냐하면 선거에 도움이 안 되는 이슈였기 때문입니다. 김수영 무당은 이것을 국가의 방기라고 불렀습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국민을 저버린 것. 그리고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2026년 봄거리에는 실업자가 넘쳐났습니다. 40대 가장이 노숙자가 되었고 20대 청년은 구직을 포기했습니다. 사람들은 정부의 도움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건 재취업 교육을 받으라는 말뿐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재취업 교육마저 형편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시대에 뒤떨어진 기술을 가르쳤고 강사조차 AI를 제대로 다룰 줄 몰랐습니다. 예산은 중간에서 새어나가 실제 교육 현장에는 고물 컴퓨터와 인쇄된 교재만 남았습니다. 어느 날 한 실업자가 고용센터 앞에서 외쳤습니다. 우리는 일할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자리가 없습니다. 정부는 대체 뭘 했습니까? 직원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할 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김수영 무당은 꿈에서 더 끔찍한 장면을 봤습니다. 2017년 어느 겨울날 한 노인이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고독사였습니다. 조사 결과 그 노인은 자식에게 전 재산을 줬고 그 자식은 AI로 인해 실직했으며 노인을 돌볼 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전국에서 속출했습니다. 자녀 세대가 무너지면서 부모 세대까지 동반 추락한 것입니다. 언론은 가족 붕괴 시대라고 보도했지만 정부는 여전히 경기는 회복 중이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김수영 무당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합니다. 꿈에서 저는 수많은 사람이 길거리에서 절규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들은 외쳤죠. 왜 미리 준비하지 않았느냐고. 왜 우리를 버렸느냐고. 하지만 청와대 장관은 굳게 닫혀 있었고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녀는 이어서 말합니다. 정부가 우리를 구해주지 않을 겁니다. 이미 늦었어요. 그들은 AI에 미쳐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아니 정확히는 AI의 위험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살아남아야 합니다. 실제로 2025년 말 발표된 정부의 AI 정책을 보면 김수영 무당의 예언이 현실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산은 전년 대비 고작 3% 증가에 그쳤고 대부분은 연구 개발에만 투입됐습니다. 정작 중요한 재교육과 사회 안전만 구축에는 푼돈만 배정됐지요. 한 정책 전문가는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5년, 10년 앞을 내다보고 준비하는데 우리는 당장 내년 예산 짰기도 바쁩니다. 이래서야 국민을 어떻게 보호하겠습니까? 김수영 무당의 예언 중 가장 씁쓸한 대목입니다. 국가는 당신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준비하지 않으면 버려집니다. 그리고 그녀는 덧붙입니다. 길거리에 나앉은 수많은 사람을 보게 될 겁니다. 그들은 모두 정부를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은 정치적 공격이 아닙니다. 이것은 냉정한 현실입니다. 정부의 무능함이 국민을 파국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파국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부를 원망하며 앉아있을 것입니까? 아니면 스스로 길을 찾을 것입니까?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렇다면 전문직은 안전하지 않을까? 의사, 변호사, 회계사처럼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직업은 살아남지 않을까? 김수영 무당이 본 두 번째 꿈은 그 질문에 대한 냉혹한 답이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한 병원을 보았습니다. 대기실에는 환자들이 가득했지만 진료실에 의사는 없었습니다. 대신 벽면에 설치된 거대한 화면이 환자의 증상을 묻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그 진단이 인간 의사보다 더 정확했다는 점입니다. 26년 중반 한 대형 병원에서 인공지능 진단 시스템을 시범 도입했습니다. 초기엔 보조 수단이었죠. 하지만 6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인공지능의 진단 정확도는 95%였고 이는 평균적인 의사의 정확도 87%를 훨씬 넘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진단 시간이었습니다. 인간 의사는 환자 한 명당 평균 15분이 필요했지만 인공지능은 3분이면 충분했습니다. 병원 경영진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의사 한 명의 연봉 대신 인공지능 시스템을 도입하면 비용은 10불로 줄고 정확도는 더 높아집니다. 선택은
명백했죠. 그리고 그것은 의료계에만 목을 가다듬은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법률 분야에서는 인공지능이 판례를 분석하고 소송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회계 분야에서는 수천 페이지의 재무제표를 몇 초에 검토했습니다. 심지어 건축 설계, 광고, 기획, 금융, 분석까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여겨졌던 모든 영역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수영 무당은 말합니다. 사람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면 안전할 거라고 믿었어요. 전문직이 되면 괜찮을 거라고요. 하지만 꿈속에서 저는 봤습니다. 공부를 가장 많이 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쓸모 없어지는 모습을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장면, 꿈속에서 그녀는 한 노인을 보았습니다. 그 노인은 평생 저축한 돈으로 자식을 대학에 보냈고 전문직으로 키웠습니다. 하지만 그 자식은 30대 일자를 잃었고 다시는 직장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노인은 자신의 노후 자금을 자식에게 허부었고 결국 스스로는 빈곤에 빠졌습니다. 김수영 무당은 이것을 세대 붕괴라고 불렀습니다. 부모 세대가 자식 세대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지만 그 자식 세대가 무너지면서 부모 세대까지 함께 추락하는 현상. 그리고 그 시작은 2026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실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중산층 전체가 붕괴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일자리를 잃은 자녀는 부모에게 의지하고 부모는 자신의 노후 자금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결국 두 세대가 함께 가난해집니다. 그렇다면 질문합니다. 과연 우리는 이 미래를 피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너무 늦은 걸까요? 김수영 무당이 본 새 번째 꿈은 더욱 기묘했습니다. 꿈속에서 거래에는 사람들이 넘쳐났지만 모두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들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고 화면에는 끊임없이 구인 광고가 떴다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광고들은 모두 경력 10년 이상 인공지능 활용, 능력 필수라는 조건이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자리는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요구 조건이 바뀐 것이었죠. 이제는 인공지능을 다룰 줄 아는 사람만 필요했습니다. 인공지능을 감독하고 통제하고 활용하는 사람. 하지만 문제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숫자가 기존 일자리의 10분에도 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2016년 하반기 고용노동부는 충격적인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실업률 자체는 크게 오르지 않았지만 구직 단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다가 지쳐서 아예 포기해 버렸습니다. 공식 실업률 5%, 하지만 실제로 일하지 않는 사람은 20%를 넘었었습니다. 그리고 거리에는 이상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40대 중년 남성이 편의점 알바를 지원하고 50대 여성이 배달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대기업 과장이었던 사람이 주차 관리원이 되었고 전문직이었던 사람이 경비원이 되었습니다. 김수영 무당은 말합니다. 꿈속에서 저는 봤어요. 사람들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모습을요. 처음엔 자신의 능력을 믿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세상 자체가 바뀐 거였어요. 그리고 가장 비극적인 건노인들이었습니다. 평생 일해모은 돈을 은행에 예금해둔 노인들, 그들은 이자로 노후를 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김수영 무당이 본 네 번째 꿈, 그것은 돈의 가치가 사라지는 장면이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한마트를 보았습니다. 진열대에는 상품이 가득했지만 가격표가 계속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1만 원이었던 물건이 5영원이 되고 다시 3영원이 되었습니다. 직원에게 물었더니 이런 답이 돌아왔습니다. 로봇이 만들어서 원가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계속 가격을 내리는 중입니다. 이것이 김수영 무당이 본 화폐의 종말이었습니다. 로봇과 인공지능이 물건을 만들기 시작하면 생산 비용이 거의 0에 가까워집니다. 그러면은 물가가 폭락합니다. 그리고 물가가 폭락하면 현금의 가치도 급격히 떨어집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경고하고 있습니다. 2030년이 되면 제조업의 80%가 완전 자동화될 것이라고요. 로봇을 만들고 인공지능이 생산을 관리합니다. 그렇게 되면 인건비가 사라지고 원가는 전기료와 원자재비만 남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은행에 돈을 맡겨둔 노인들, 그들의 예금은 명목상으로는 그대로지만 실질 가치는 급격히 떨어집니다. 10년 전 1억 원으로 살 수 있었던 것들이 이제는 5천만 원으로도 살 수 있다면
그 1억 원의 가치는 절반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김수영 무당은 말합니다. 꿈속에서 노인들이 은행 창구 앞에서 울고 있었어요. 통장에는 돈이 그대로 있는데 그걸로 아무것도 살 수 없다고요. 왜냐하면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녀는 이어서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봤어요. 살아남은 사람들은 현금을 버리고 다른 것을 선택한 사람들이었어요. 시청자 여러분, 과연 그 다른 것은 무엇일까요? 김수영 무당이 본 생존자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김수영 무당의 꿈에서 본 생존자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현금을 보유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기계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기계를 만드는 회사의 주인이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한 노인을 보았습니다. 그 노인은 70대였지만 여유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비결은 간단했습니다. 20년 전 그는 은행 예금 대신 기업의 주식을 샀습니다. 그것도 로봇과 인공지능을 만드는 회사들의 주식이었죠. 시간이 흐르면서 그 회사들은 성장했고 주가는 몇 배 올랐습니다. 더 중요한 건 배당이었습니다. 그 회사들은 로봇으로 돈을 벌어들였고 그 수익을 주주들에게 나눠줬었습니다. 노인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지만 매달 배당금이 들어왔습니다. 김수영 무당은 이것을 자본가로의 전운이라고 불렀습니다. 노동자가 아니라 자본의 소유자가 되는 것. 그리고 그녀는 말합니다. 꿈속에서 부자와 빈자의 차이는 단 하나였어요. 기계를 소유했느냐 아니냐. 2026년 현재 상황을 보면 그녀의 예언은 이미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현대자동차의 아틀라스, 이 로봇을 만드는 회사의 주가는 폭등하고 있습니다. 반면 전통적인 제조업체들의 주가는 정체되거나 하락하고 있죠. 한정권 애널리스트는 말합니다. 2030년이 되면 세계 경제는 완전히 재편될 겁니다. 로봇과 인공지능을 소유한 소수와 그렇지 못한 다수로 나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지금 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김수영 무당도 같은 말을 합니다. 꿈에서 제가 본 생존자들은 2020년대 중반부터 준비를 시작한 사람들이었어요. 너무 빠르지도 않고 너무 늦지도 않은 때였죠. 그런데 2030년이 넘어가면은 이미 판이 짜여버려서 새로 진입할 수 없었어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김수영 무당이 본 생존자들의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첫째, 현금 비중을 줄이고 기술, 기업의 주식을 늘리십시오. 특히 인공지능, 로봇, 반도체 기업에 주목하십시오. 이 기업들은 미래의 석유 회사입니다. 둘째, 글로벌 1등 기업을 선택하십시오. 2등, 3등은 살아남지 못합니다. 인공지능 시대는 승자 독식의 시대입니다. 셋째, 장기 투자하십시오. 단기 등락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10년, 20년을 내다보십시오. 김수영 무당은 말합니다. 꿈에서 제가 본 파산한 노인들은 모두 예금만 믿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세상이 바뀌면 안전의 기준도 바뀝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은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 전략입니다. 당신의 노후가 걸린 문제입니다. 그런데 김수영 무당이 본 미래에는 더 충격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로봇이 인간을 돌보는 장면이었습니다. 김수영 무당이 본 5번째 꿈, 그것은 한 요양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간병인이 없었습니다. 대신 휴머노이드 로봇이 노인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로봇은 24시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식사를 챙기고 약을 먹이고 몸을 닦아주고 말이 되어 주었습니다. 불평하지 않아 피곤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노인들은 만족했습니다. 김수영 무당은 말합니다. 처음엔 충격이었어요. 사람이 아닌 기계가 노인을 돌본다니.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죠. 어쩌면 이게 더 나을 수도 있겠구나. 2016년 현재 휴머노이드 로봇의 가격은 초기 생산 단계에서 약 2억 원입니다. 하지만 대량 생산이 시작되면 가격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전문가들은 2018년이 되면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이는 중형 자동차 한 대 가격입니다. 문제는 간병비입니다. 현재 요양보호사를 24시간 고용하려면 월 500만 원 이상이 됩니다. 1년이면 6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로봇을 4천만 원에 구입하면 전기료만 부담하면 됩니다. 월 10만 원 정도죠. 경제성으로만 따지면 비교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더 중요한 건 품질입니다.
인간병에는 피곤해하고 짜증내고 실수합니다. 하지만 로봇은 정확하고 인내심이 무한합니다. 낙상을 즉시 감지하고 응급 상황에서 119에 자동으로 연락합니다. 약 먹을 시간을 절대 잊지 않고 혈압과 혈당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합니다. 김수영 무당의 본 꿈에서 어떤 노인이 말했습니다. 자식들은 1년에 한 번 오지만 로봇은 매일 옆에 있어요. 자식들은 30분만 있다가 가지만 로봇은 쉬물 시간 함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로봇을 더 많이 의지하게 됐어요. 이것이 김수영 무당이 본 로봇 자금의 필요성입니다. 노후에 자식에게 의지하지 마십시오. 자식도 자신의 생존에 급합니다. 대신 로봇을 구입하고 운용할 최소한의 자금은 본인 주머니에 남겨두십시오. 김수영 무당은 경고합니다. 꿈에서 제가 본 비참한 노인은 전 재산을 자식에게 준 노인이었어요. 자식은 그 돈으로 빚을 갚고 집을 샀죠. 하지만 정작 노인이 아플 때 자식은 돈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노인은 국가 지원만 받으며 쓸쓸하게 죽어갔어요. 시청자 여러분, 이것은 냉정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현실입니다. 자식에게 전 재산을 퍼주지 마십시오. 당신의 전엄을 지킬 최소한의 자금은 반드시 남기십시오. 그렇다면 질문이 남습니다. 로봇이 모든 일을 대신한다면 인간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요? 김수영 무당이 본 6번째 꿈은 가장 이상한 꿈이었습니다. 꿈속에서 사람들은 집에만 있었습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됐기 때문이었죠. 기본 소득이 지급됐고 로봇이 만든 물건을 싸서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김수영 무당은 말합니다. 그들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할 일이 없었거든요. 이것이 김수영 무당이 본 지루함이라는 지옥입니다. 120세까지 살게 되는 시대. 60세에 은퇴하면 60년을 더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할 일이 없습니다. 돈은 있지만 의미가 없습니다. 꿈속에서 어떤 사람은 우울증에 걸렸고 어떤 사람은 중독에 빠졌습니다. 게임, 술, 도박 시간을 죽이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비극적인 건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살 이유를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면서 김수영 무당은 이것을 막을 방법도 봤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계속 배우고 있었습니다. 어떤 노인은 70세에 인공지능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천천히 익혔습니다. 그리고 80세가 됐을 때 그는 인공지능을 비서처럼 부리고 있었습니다. 내 인생을 책으로서 줘, 이 사진들로 영상을 만들어줘. 내가 좋아할 만한 음악을 찾아줘. 또 다른 노인은 로봇을 취미로 활용했습니다. 로봇에게 요리를 시키고 정운을 가꾸게 하고 손자들에게 줄 선물을 만들게 했습니다. 로봇은 노예가 아니라 도구였습니다. 그 노인은 창조자가 됐고 로봇은 실행자가 됐습니다. 김수영 무당은 말합니다. 꿈에서 제가 본 행복한 노인들은 모두 호기심을 유지한 사람들이었어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것을 시도했지요. 그들에게 인공지능과 로봇은 적이 아니라 친구였어요. 그리고 그녀는 강조합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60세가 되어서 배우려고 하면 이미 늦습니다. 지금부터 조금씩 익숙해지십시오. 인공지능과 대화는 법을 배우십시오. 로봇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이것은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태도 문제입니다. 당신은 120세까지 살 준비가 되었습니까? 김수영 무당이 본 7번째 꿈, 그것은 2030년의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리는 여전히 한산했지만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절망이 아니라 적응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인공지능, 감독권, 로봇 관리자, 데이터 큐레이터, 완전히 새로운 직업들이었죠. 수는 적었지만 보수는 높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창작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소설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인공지능이 보조 도구가 됐고 인간은 감독과 편집자가 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도시, 농업, 지역, 화폐, 품맛이, 경제, 돈 없이도 살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저 여유롭게 살았습니다. 로봇이 돈을 벌어주고 인공지능이 일을 처리했습니다. 인간은 친구를 만나고 여행을 다니고 취미를 즐겼습니다. 김수영 무당은 말합니다. 꿈에서 저는 봤어요. 결국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적응했어요. 차이는 준비였어요. 26년 우리는 지금 분기점에 있습니다. 앞으로 5년이 당신의 노후
50년을 결정합니다.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당신은 여유로운 노년을 보낼 수도 있고 비참한 노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김수영 무당이 남긴 마지막 경고, 준비하지 않은 자는 버려집니다. 하지만 준비한 자는 번영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신당동 김수영 무당이 본 2026년 이후의 미래였습니다. 그녀의 예언은 단순한 목을 가다듬은 상상이 아닙니다. 이미 현실이 되고 있는 징조들입니다. 인공지능은 일자리를 빼앗을 것입니다. 로봇은 인간을 대체할 것입니다. 화폐의 가치는 흔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회도 열릴 것입니다. 문제는 당신이 어느 쪽에 서느냐입니다. 준비된 자의 편에 설 것입니까? 아니면 무너지는 자의 편에 설 것입니까? 김수영 무당은 예언자가 아닙니다. 그녀는 경고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경고는 단 하나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현금을 자본으로 바꾸십시오. 로봇 자금을 확보하십시오. 새로운 기술을 배우십시오. 호기심을 유지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허주지 마십시오. 당신의 존엄은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 120세 시대. 그것은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래 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김수영 무당이 본 마지막 장면, 그것은 한 노인의 미소였습니다. 그 노인은 90세였지만 여전히 활기쳤습니다. 옆에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있었고 책상 위에는 태블릿이 있었습니다. 노인은 인공지능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뭘 배워볼까? 그리고 로봇이 대답했습니다. 새로운 그림 기법은 어떠세요? 노인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김수영 무당은 깨달았습니다. 미래는 아무지 않습니다. 준비된 자에게는 오히려 기회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당신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만약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두르십시오. 2026년은 이미 시작됐고 2030년은 눈앞입니다. 김수영 무당의 예언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선택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당신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